오늘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뉴욕의 상승세, 다우지수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0.56% 상승했고요. 장 마감 근처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 그 분차트 모양 보게 되면은, 분차트가 안 나오는구나. 잘 올라가다가 요 60일 이평선 근처까지 잘 진출했다가 줄곧 강세 유지하다가 장 마감 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좀 밀리면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마감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0.56% 상승 마감이고요. 나스닥은 1.13%, 나스닥은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장 마감까지 쭉 지지가 되다가 이제 5일 순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고 1.13% 정도. 일단 직전 고점에서 뭐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마감됐다라는 거. 일단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약간 좀 이제 저항이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국제유가의 상승입니다. 국제유가가 20.45% 올라오면서 WTI가 24.56달러 많이 올라왔죠. 24.56달러 올라왔고요.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는 20달러가 바닥이었고 이제 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0달러 돌파하면서 직전의 고점인 30한5달러 이쪽도 이제 돌파할 그런 이제 모양으로 가고 있다. 자, 30달러를 돌파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주요한 또 호재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원달러율은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의 모습들 어떻게 진행되는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중요한 거죠. 먼저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들. 국제유가도 국제유가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에서는 400만 명의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한다. 캘리포니아가 드디어 규제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4일부터 단계적으로 이탈리아가 규제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5월 18일부터 모든 소매점이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이제 경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독일은 4일부터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자, 박물관 같은 데도 문을 열고요. 이런 데도 문을 열고, 미용실도 문을 열고, 또 최종 학년에 한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3학년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최종 학년에 한해서 일부 수업이 시작됐고 소매점 영업도 재개되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업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미국에서 주요한 주 중에 하나죠. 캘리포니아가 금요일부터 소매업체들의 이 픽업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경제 재개 방안을 내놓았다. 그래요. 그다음에 플로리다는 일부 카운티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식당과 소매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뉴욕 가장 심한 주죠. 뉴욕의 뉴욕주는 4단계 경제 재가동 일정표를 내놓았다. 아직까지 뭐 전 세계 코로나는 확산 중입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러시아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총 확진자는 367만 명, 사망자는 25만 명 정도고요. 미국이 123만 명, 많습니다. 스페인이 25만 명, 이탈리아가 21만 명, 그래서 러시아가 15만 명, 프랑스가 13만 명 정도.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인구가 많은데 6,500만이고 우리는 5천만 아닙니까? 5,200만. 그런데 프랑스가 13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만 명이죠, 만 명. 굉장히 많다. 유럽 전체의 누적 확진자가 140만 명 규모다. 반면에 국내는 이제 거의 마무리죠. 어제 국내 확진자가 3명이었는데 이게 77일 만에 최저치라고 그래요. 77일 만에 최저치 3명. 그리고 또 3명 모두도 해외 관련이었고 국내는 연이틀 그 국내 감염은 제로. 어제도 제로, 그제도 제로.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감염자는 연이틀 제로가 나왔고 어제는 전체가 3명이었는데 모두 해외 관련이었다는 거고 2명이 공항 금역 단계에서 발견되었고 1명은 격리 단계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해외 유입자들만 잘 관리하게 되면 슬슬 이제
코로나에서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활발하게 재개가 되려면 이제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들이 확 줄었죠. 우리나라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공항에서 검역을 안 할 텐데, 지금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2주 동안 격리시키니까 이게 뭐 말이 아니죠.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던 지역 감염 제로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감염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내 활동은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내 소비는 좀 제대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왔다 갔다 안 하면 여행이야 못하겠지만, 관광 수입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뭐 영업 같은 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뭐 와서 상담을 못 하더라도 이 인터넷 화상 연결 다 되니까 지장은 있겠지만 좀 일단 영업을 시작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죠. 일단 뭐 국내 코로나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된 환자가 현재 9,283명이고 완치율은 85.9%, 치명률은 2.35%, 사망자는 우리나라 뭐 200 몇 명이죠? 200 몇 명? 그렇다. 일단 코로나의 끝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끝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또 경제를 다 재개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재개가 중요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미국과 유럽이 완전 경제가 재개돼 가지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뭐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국제유가가 슬슬 이제 경제 재개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0% 올라가 가지고요. 급등하고 있고 아마도 40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올라오는데 5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아까 차트 봤죠? 전일 대비 20.5% 상승해서 24.56달러, 아까 차트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 21선을 돌파하면서 급등하고 있다. 한때 마이너스 40달러, 뭐 종가는 37달러지만 장중 40달러까지 갔죠.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던 이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세로 돌변하고 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31.13달러로 30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죠. 14.45% 급등. 세계 경제가 좀 돌아서면서 유가가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또 오히려 경제의 훈풍이 되고 있다. 경제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5월부터 오펙 플러스 감산 들어가고, 미국은 그냥 파산해가지고 감산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원효정보업체 베이크 휴지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원율 채굴 장비 개수는 그전 주보다 53개 줄어든 325개다 그죠? 작년도에 800개 정도 유지했었는데 이게 반토막 나가지고 325개로 확 줄었다는 얘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는 글로벌 원유 재고의 증가는 4월에 정점을 찍었다. 각국이 봉쇄에서 빠져나오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하고 미국 같은 이런 캐나다 같은 이런 데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김정은이가 짠 하고 나타나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불리할 경우에 깜짝 북미 접촉이 시도될 수도 있다. 깜짝 북미 접촉. 트럼프가 불리하게 되면. 요 얘기도 아주 특이하죠. 어쨌든 북한의 메아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래요. 남조선에서 가짜뉴스가 생행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이 앞장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생행하는 가짜뉴스가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정 언론사들 거론하면서 보수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내보내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식별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북한 관련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쩌면은 이제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일단 대선 전까지는 교차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치고 나오고 있죠.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이제 결정된 것 같고,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조 바이든이 유력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북미 이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북미 이벤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불리해질 경우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카톨릭 대학 앤드루 유
앤드류, 한국 계열인가? 트럼프가 자신의 외교 성과를 가시하기 위해서 북측에 접근하거나 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시대에서 뭔가 좀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 관련한 합의 타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만약에 트럼프가 불리해진다면, 트럼프가 유리하다면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내년도 돼서 북미 간에 접촉이 되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불리해진다면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쇼크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성과를 가시하기 위해서 어떤 그 파격적인 또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다우지수는 0.56% 상승했고 나스닥은 1.13% 상승해서 마감됐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제활동, 캘리포니아가 빅주죠, 큰 주죠. 경제활동에서 다이안 제피 매니저의 말대로 캘리포니아가 경제 재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GDP에서 그야말로 대형 버스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호재가 됐고요. 또 국제유가가 올라온 것도 호재가 됐고, 캐피탈 시큐리티 켄트 엥겔케 수석은 우리는 원유 수요 증가를 보고 있다. 원유가 경제활동을 상징하는 원자재라고 지적했다. 원유라고 한 자체가 원유의 유가의 상승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증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됐다는 겁니다. 지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3월 달에 미국의 무역 적자 12% 급등. ISM 4월 서비스 PMI 지수 41.8, 이거 52, 53 정도 됐었던 거죠. 평상시에 한 53에서 57까지도 갔었는데 40일까지 내려왔죠. 근데 요거는 근데 경제 재개되면 또 금방 좋아져요. 또 자동차 렌털 기업 허츠 글로벌 홀딩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 햄버거의 쉐이크쉑은 주가 6.82% 빠졌는데 고깃값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고깃값 상승. 고깃값이 미국의 고깃값이 지금 그 유통이 잘 안 되면서, 유통이 아니라 이제 도살장이 가동이 안 되면서, 도축장이 이게 이제 그 사람 사이에 밀접 접촉이 되는 그런 장소라 그래요. 그래서 도축장이 가동을 안 되면서, 도축장 가동이 안 되니까 농민들은 소를 그냥 안 매장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또 도축이 안 되니까 고기 유통업체들, 뭐 소시지를 만드는 회사든가 무슨 생고기를 판매하는 회사든가 또 뭐 그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때는 이제 고기 가격 급등에 대해서 급등하고 있다. 급등이 돼서 우리나라는 뭐 별 그런 거 없는데 일단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쉐이크쉑은 이제 햄버거 만드는데 고기 들어가니까 주가가 내렸다라는 거죠. 유나이티드 항공은 4.52%, 영화가 체인인 AMC 네트워크는 4.31%. 제가 우리나라 어제 제가 그 영화관 검색을 해봤더니만 진짜 영화 몇 개 상영 안 하더라고요. 영화가 하루에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영화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관이 8개 관이 있는데 어제 제가 검색해봤더니 하루에 1% 정도밖에 안 해. 관마다 하나씩 8개 관에서 1개씩 하는데 거의 뭐 영화관이 문을 닫았어요. 어쨌든 그렇다. 스타벅스가 주말까지 85% 이상의 점포 운영을 재개하겠다. 85%. 스타벅스는 이제 확실히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거네요. 85% 이상의 점포용 운영을 재개하겠다. 스타벅스. 우리나라는 뭐 스타벅스 다 합니다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구 유통회사 웨이페이가 23% 올랐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차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제 차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내렸어요. 내렸는데 사실 뭐 장 초반 가격에 비해서는 뭐 내림폭 자체가 작습니다. 작았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내리더라도 뭐 21선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어제 그 기관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팔아가지고 1조 7천억을 팔아서 매도해서 내렸는데 이게 뭐 그냥 걱정 때문에 내린 거예요. 걱정 때문에. 근데 오늘 올랐으니까 또 걱정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61선까지 내려와도 뭐 이상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내려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거죠. 61선이 현재 1860
1918에 있구나. 21선 참, 21선. 1860에 있으니까 1895니까 적어도 35포인트 정도 더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추세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된다면 뭐 21선까지 갔다 오면 당연한 거다 생각해요. 60일 정화를 받고 20일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60일 정화를 받고 20일 내려오는 건 당연한 얘기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하다 생각이 되고 20일 지지하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보는 거죠. 워낙 가파른 22일 빨간 라인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20일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깰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가는 21선을 잘 지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외국인들이 9천억을 팔았고, 기관이 8천억을 팔았는데 엄청난 매도죠. 근데 개인이 1조 7천억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개인이 지수를 갖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외국인이 쥐고 있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겁났지만 지금은 칼자루를 개인이 쥐고 있어 갖고 개인이 사면은 주가는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월요일 날도 그랬어요. 월요일 날도 아침에 개파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유동성 양세다. 유동성 양세. 그래서 지수의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경제지표가 나쁘든 좋든 간에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뭐 경제지표가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무역지표가 최악이다. PMI 지수 최악이죠.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주식시장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요거는 2008년도에 그때랑 거의 비슷하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는 망가졌지만 버냉키가 돈을 팍팍 푸니까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셔야 되겠다. 지금도 V자 급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돈의 힘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를 끌고 가는, 꼬리가 몸통을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된다. 원래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성적표니까 주식시장이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경제가 머리가 되는, 몸통이 되는 거고 주식시장은 꼬리가 되는 건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경제를 끌고 가는 이런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V자, 그때 금융위기 때랑 똑같이 V자 급반등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2600포인트가 고점인데 그 고점 위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써놨습니다. 워렌 버핏이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현금을 들고 있다 그래요. 현금을 들고. 아직 매수를 못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간들이 모두 현금을 잔뜩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으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화면이 목통이에요. 그럴 리가. 늦게 들어오셔서 그런 거 아닌가? 화면이 목통인가요?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통출은 잘 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냥 가겠습니다. 예. 예, 화면 잘 나옵니까? 예. 야,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워렌 버핏이 아직 주식을 못 샀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 팔고 난 다음에 못 샀다 그러는데 워렌 버핏만 못 산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 다 못 사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드문데 말이죠. 외국인 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는 조정을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또 먹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안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안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못 참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에 참여하지 않겠냐. 기관 외국인의 매수 참여하는 날을 기다려보자는 거죠. 이번에는 개인이 이기고 기관 외국인이 좀 지는 그런 장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2000포인트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다. 항상 시장은 소수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수가 개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유가의 급등과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들, 정유화학주, 또 남북경협주, 일단 테마주 관심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유주 화학주들 지금 역사적 저점이죠. 국제 유가가 이제 완전 저점이니까. 그래서 유가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합니다. 추세적 상승, 이게 기대를 하고, 유가 상승하면 정유주 화학주 좋고 건설주 조선주도 좋아요. 이런 것들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남북경협주 좋죠. 그래서 또 이제 개별 강화 같은 것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철도 연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여당 압승, 현 정부의 최대 정책주가 이제 남북경협주죠. 최대 정책주 남북경협주이기 때문에 이 남북경협주 여러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그 여당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한반도 평화 아닙니까? 한반도 안정,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의 개방 정책, 유도,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그 압승, 중간 선거가 이제 중간 평가인데, 중간 평가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남북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남북 현안에 대해서 다 지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뭔가 정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가 지금 FDA 승인이 됐죠. 승인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또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크게 안 올랐는데 또 어떤 또 강한 또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장 지난 뭐 월요일 날 내렸으니까 오늘 오르겠죠. 뭐 오늘은 올라갈 것. 내려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내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지수주도 중요하지만 일단 테마주가 중요하다. 기름가 올라서 정유라든가 유가 상승 관련주들 중요하고, 정유주, 화학주, 조선건설주 이런 것들 주가는 좀 싸죠. 그런 거하고 남북 테마주라든가 그 외에도 제가 보고 있다가 장중에 테마 나오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여러분한테 매도 이렇게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뭐 곧 방송 시작하겠지만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장중에 장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우가 특히 9시에서 9시 반 사이, 또 9시에서 10시 사이 한 1시간 정도만 바짝 긴장해서 여우가 무엇을 사라 그러는지 무엇을 팔라 그러는지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시장 마무리하고요. 바로 우리 회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방송에서 뵐게요.